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구학 성적의 반전을 가져다주는 식스센스 지구학의 이윤식입니다. 자, 잘들 지내셨나요? 자, 개념 기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끝나고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 강좌를 기다리고 있었던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도 개념 기출이 끝이 나고 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강의와 그 다음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구소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일을 했습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돌아온 춘식이 2026학년도 자 솔루션 태그트리와 자 엔제 파트 1이 개강이 되었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선생님 솔택은 선생님의 시그니처 강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해서 학생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 소개도 할 겸 그 다음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줄 겸 선생님이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자주 하는 질문. 자 첫 번째 뭐 하는 강좌인가요? 라고 한다면 자, 일단 솔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부터 먼저 보자. 개념과 모의고사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강좌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솔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현재 지구학 1이 뭐 다른 과탐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수월한 과목인 건 맞지만 그래도 많이 난이도가 높아졌거든요. 수능에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개념을 학습하고 기출문제까지 풀었지만 이게 바로 모의고사로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알겠지? 대부분이 그럴 거야. 만약에 본인이 개념 기출 열심히만 했더니 갑자기 모의고사에서 그냥 계속 1등급이 나와. 이런 학생들은 정말 재능충인 거예요. 알았지? 주변에서 학생들한테 야 나는 지구학 공부를 할 때 개념 기출만 열심히 했더니 수능 1등급 나오더라. 만점 나오더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얘기를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둘 중에 하나야.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굉장한 재능충이거나. 알았지?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재능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개념과 기출을 공부했으면 모의고사를 볼 때까지 이 벽이, 진입장벽이 조금은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알았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솔택 강좌의 핵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솔택 파트 1과 파트 2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자 특히 파트 1 같은 경우는 개념 심화와 그 다음에 자작 문제 풀이를 같이 병행하는 이러한 강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지? 이때 이 개념 심화는요. 개념 테크트릭 때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 문제를 풀 때 자주 나오는 어떤 내용들 특히 킬러급의 문제들을 풀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지 조금은 시간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주는 개념 심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자작 문제 풀이를 진행하는 이러한 강좌를 우리가 솔택 강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질문. 어디까지 학습해야 따라갈 수 있나요? 자, 요 질문 되게 많이 나오는 건데 쌤 제가요 지금 개념 기출을 하긴 했는데 뭔가 조금 약간 붕 뜬 느낌이고 아직 머릿속에 다 채워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개념 기출을 다시 공부를 한 다음에 솔택을 가야 될까요? 아니면 바로 솔택을 가야 될까요? 이것은 학생들마다 케바케야. 알겠지? 그런데 자, 쌤이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는 개념과 기출까지 제대로 한 번 이상은 본 학생이 듣는 것을 추천한다. 알았지? 여기서 한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라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제대로 봐야 돼. 알았지? 요 정도까지 딱 돼 있는 학생들은 솔택 들어왔을 때 따라갈 수 있게끔 선생님이 충분히 설명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런데 재수생이나 N수생 뭐 이런 학생들이 있겠지, 그지? 이런 학생들은 내용을 만약에 많이 까먹었다. 내가 개념 기출을 다시 안 봤어. 작년에 수능을 응시했는데 지구학을 그런 학생들은 빠르게 개념을 학습 후에 수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지? 그리고 내용이 잘 기억이 난다면 바로 수강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또 자주 하는 질문. 작년 교재에서 어느 정도 개정이 되었나요? 자, 아마도 이제 고3을 올라간 학생들은 이 부분이 크게 고민할 거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이니까 그냥 선생님이 솔택을 들으셔도 되는데 보통 이제 재수생이라든가 다시 공부를 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작년에 솔택을 들었어. 근데 올해 솔택 또 들어야 되나? 이런 궁금증이 드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개정은요. 단원마다 편차가 좀 있어요. 어떤 단원, 특히 뭐 1단원, 2단원, 3단원마다도 좀 다를 수 있고 각각의 대단원 안에서 중요한 소단원마다도 조금씩 개정된 정도가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솔택과 솔택 엔제가 각각 30에서 50% 정도 개정이 됐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이렇게 부분 개정을 하면서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봐봐. 내가 새로운 문제를 갖다가 올해 솔택에서 다 바꾸고 싶어도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더 좋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있니?
아니죠. 기존에 있었던 문제가 더 우수하고 좋고 학생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문제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 거잖아. 대신에 올해 우리가 연계 교재라든가 올해 또 트렌드, 작년 수능 어떤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신 문제들은 내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다시 들으면 좋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자주 하는 질문. 솔택을 들어도 수능 특강을 풀어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솔택과 솔택 예제는 수능 특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하는 것이지 수능 특강을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에요. 가끔 이 솔택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은 뭐야, 수능 특강 풀어주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강의가 아니고 이 수능 특강, 올해 수능 특강을 선생님이 참고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반영을 하긴 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별개로 자, 우리가 수능 특강을 풀어주는 강의가 아니라 자작 문제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지? 그래서 이 자작 문제를 풀어가면서 선생님이 내용 정리를 하면서 올해 EBS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연계를 해서 같이 설명을 하겠지만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솔택과 솔택 예제를 들어도 수능 특강은 푸는 게 좋다. 아니, 푸셔야 합니다. 알았지? 근데 그 시점이 좀 중요하죠. 쌤, 그러면요, 수능 특강을 풀지 않으면 솔택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솔택을 먼저 듣고 수능 특강은 마지막에 정리하는 느낌으로 다시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만약에 본인이 시간이 많이 있으면 수능 특강하고 같이 병행해도 괜찮고 아니면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솔택 따라오면서 그 다음에 솔택이 다 끝난 다음에 6평 전까지만 여러분들이 풀면 돼요. 알았지? 물론 이제 솔택이 끝났을 때 6평하고 거의 맞물리거나 솔택이 끝나기 전에 6평을 조금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선생님이 내신 휴강이 있거든요. 이런 내신 휴강을 활용해서 그 시간을 활용해서 수능 특강을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됐지? 자, 어쨌든 수능 특강은 풀어야 합니다. 연계 교재잖아. 그치? 그 다음, 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라고 한다면, 자, 이 솔택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토픽별로 나와 있습니다. 알았지? 우리가 어떤 단원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어떤 주제가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1단원이라고 한다면, 뭐 고지작이라든가, 또는 절대연령. 그치? 2단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온대저기압이라든가 혹은 뭐 태풍 이런 거. 뭐 3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별의 특성이라든가 별의 진화 파트라든가 아니면 외계행성 탐사라든가 아니면 우주론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 이런 것들을 토픽별로 개념을 정리하고 우리가 실제로 문제풀이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지 그런 팁까지 내가 전수를 해줄 겁니다. 됐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주제별로 정리한 다음에 그 각각의 주제에 해당되는 뭐가 있냐면 토픽별 다지선다가 있습니다. 알았지? 근데 쌤 솔택의 핵심은요. 이 다지선다가요. 그냥 단순히 개념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는 느낌. 자, 선생님 개념 테크트리를 들은 학생들 알겠지만 개념 테크트리 한 단원 끝날 때마다 뒤에 OX 있죠. 그런 OX는 정리하는 느낌에서 OX가 되는 거고요. 솔택에서의 이 다지선다는 상당히 심화적인 내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택 다지선다가 어떻게 보면 선생님 솔택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았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면서 어떤 선지를 어떻게 우리가 배운 개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연습하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에 해당되는 이제 쌍둥이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자작 문제, 선생님 자작 문제를 이렇게 푸는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끝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솔택에서 학생들이 쌤 솔택이 파트 1이 있고 파트 2가 있던데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내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파트 1보다 파트 2가 더 후반에 나오기 때문에 얘는 7월에 나오잖아. 7월 초에. 그지? 그 다음 솔택 파트 1은 3월 말에 개강을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보다 이때가 당연히 더 높은 난이도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파트 1보다 파트 2가 전반적으로는 난이도가 문제가 조금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픽 부분에서 우리 토픽 다지선다 부분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많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쌍둥이 문제, 선생님 자작 문제가 조금은 더 난이도가 있는 좀 생소한 문제들을 더 많이 실어 놓은 게 바로 파트 2가 된다. 일단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솔택 파트 1은요. 심화 개념을 좀 더 많이 설명하고 알았지? 문제풀이 비중이 조금 더 적어요. 그래서 요 비중이 조금 더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파트 2 같은 경우는 개념은 이제 여러 번 했으니까 개념도 하긴 하지만 개념보다는 조금 더 문제풀이에 집중을 해서 나아가는 게 파트 2다. 알겠지? 그 다음에 내용도 조금은 달라요. 우리가 파트 1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출변형 우리가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기출변형입니다. 요즘 수능 트렌드도 그렇고 과거부터 항상 수능을 볼 때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것은 예전에 나왔던 기출을 변형해서 나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기출 변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 변형, 그 다음에 올해 수능 특강 내용을 반영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 다음 파트 2는 뭐냐? 파트 2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그해 6평. 왜냐면 7월 초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6평을 보고 나서 올해 6평에서 뭔가 느낌이 싸한 것들 있잖아. 그치? 이런 게 있어요. 원래 과거에도 어려웠는데 올해 6평에도 어려운 문제가 있다. 뭐 이거는 앞으로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거야. 우리가 예측이 되잖아. 그치?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예측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면 전에 과거에는 평가원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어려운 문제로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갑자기 올해부터 뭔가 문제가 개발되는 느낌이 들면서 신유형의 문제식으로 갑자기 나오는 이런 단원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단원들은 올해 수능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6평을 반영해서 자, 올해 6평과 그 다음에 올해 수능 완성을 반영한 내용을 가지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하는 게 바로 솔텍2다. 됐지? 자, 그리고 자, 얘는 파트 1 같은 경우는 기출 변형이 좀 많다면 파트 2는 여기도 역시 기출 변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유형 문제까지를 추가해서 우리가 좀 생소한 문제에 접근한 연습까지 하는 것이 바로 파트 2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자, 그리고 파트 1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솔텍하고 솔텍 엔제가 각 한 권씩 총 2권이 나오는데 파트 2 같은 경우는 양이 조금 더 많기도 하지만 양이 많다기보다는 이 단원별로 분권화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1단원이 취약해. 아니면 3단원, 별하고 우주 파트가 취약해. 이래서 내가 부족한 단원만을 선별해서 우리가 들을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원별로 분권이 됐다고 생각하면 돼. 뭐 그렇다고 해서 막 1, 2, 3단원이 막 두께가 막 이렇게 막 나가는 건 아니고 얇은 두께로 분권이 돼서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지? 솔텍 엔제는 여기서도 한 권이고 여기서도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알았지? 요렇게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자, 강의 순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강의 순서는 우리가 2단원, 3단원, 1단원 순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알았지? 2단원, 3단원, 1단원 순서로 진행이 될 건데 요거는 개념 테크트리에서 요렇게 순서를 잡았기 때문에 쌤이 솔텍도 똑같이 요렇게 순서를 잡았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왜 그러냐면 봐봐. 개념 테크트리는 2, 3, 1단원으로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 갑자기 솔텍에서 1단원부터 나가버리면 우리가 오래전에 공부했던 단어는 많이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2단원 대기와 해양, 그 다음에 3단원 우리 별하고 우주 쪽, 알았지? 그 다음에 1단원 요거는 우리가 고체지구 쪽, 요렇게 순서가 진행이 된다.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일단 솔텍 파트 1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 업로드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치동에서 솔텍 파트 1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 강의를 생생한 라이브로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을 녹화를 해서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업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솔텍 엔제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강의로 전문항 풀이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솔텍 같은 경우는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뭐 내용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토픽별 다지선다도 있고, 그 다음에 쌍둥이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가는 게 솔텍이고요. 솔텍 엔제는 말 그대로 엔제니까 얘는 문제만 있는 거야. 다른별로.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만 100% 선생님 자작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선생님이 스튜디오 강의로 차분하게 꼼꼼하게 해설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업로드 요일, 자,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솔텍 같은 경우는 현장 강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매주 월요일 3차시씩 업로드가 될 거예요. 알았지? 그래서 보통 요거는 고정이에요, 고정. 왜 그러냐면, 쌤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주말에 걸쳐서 보통 수업을 하고, 그 현장 수업을 업로드가 되는 시점이 바로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고정적으로 월요일날 3차시씩 업로드가 될 것이다.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솔텍이 총 차시가 아마 24차시 정도가 될 건데, 물론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작년 기준에서 24차시 정도가 됐습니다. 알았지? 자, 근데 6차시, 즉 한 주에 3차시씩 업로드가 되니까 6차시가 업로드가 되면 이제 2주 정도 내가 현장 강의를 한 거잖아. 그치? 2주 정도 현장 강의를 하면 4월 중순에 애들이 무슨 대비를 해? 그렇지.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신 휴강이라는 게 있어, 현장 강의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느 정도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래서 3주 내신 휴강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요거 OT 제대로 안 듣고 나중에
왜 솔택 안 올라와요? 막 이런 질문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 3주 내신 휴강 동안에 여러분들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 동안에 솔택 엔젤은 계속 업로드가 될 테니까 솔택 진도와 무관하게 솔택 엔젤을 쭉 나가셔도 괜찮아요. 오히려 솔택 엔젤을 미리 풀어보고 많이 틀리더라도 미리 공부를 하면 솔택 강의 들 때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솔택을 꼭 듣고서 솔택 엔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솔택 엔젤만 다 푼 다음에 솔택을 듣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둘을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융통성 있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될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이 3주 내신 휴강 동안에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자, 뭐를 푸는 게 좋다? 이때 시간이 나니까 수능 특강을 미리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내신 대비를 한 학생도 있겠죠. 내신 대비를 하고 시간이 남았을 때 수능 특강을 미리 이때 풀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여러분들 언제 풀든 상관없어. 알았지? 솔택 듣기 전에 풀어도 되고요. 솔택 들으면서 병행해도 되고요. 아니면 솔택 다 듣고 그 다음에 풀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선생님이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6평 전에는 그래도 풀어봐야 돼. 6평 전에는 풀어보고 정리를 해놓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요때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솔택 엔젤은 3에서 5차시 정도 업로드가 됩니다. 매주. 알았지? 그 다음에 업로드 요일은 쌤이 아직 일정을 정확히 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정 업로드 요일이 선생님이 정해지면 그때 공지로 내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일단 여기까지가 솔택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항상 솔택 OT 할 때마다 이 문장을 넣는데 이 문장은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라 예전에 선생님 솔택 수업을 들은 어떤 학생이 수강 후기로 남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선생님이 와 닿아서 내가 매번 이 내용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솔택은 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퇴저감의 생성 과정에서의 속성작용이다. 속성작용이 뭐였지? 그럼 솔택 들으시면 안 돼요. 다시 개념 테크도 가야 됩니다. 알았지? 그 경우는 개념을 들어야 돼. 알았지? 속성작용. 알겠지? 속성작용 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퇴저감 배웠죠? 가장 먼저 다짐작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 있었잖아요. 교결작용이 뭐죠? 입자와 입자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작용이다. 따라서 개념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모의고사를 연습하기 전에 중간을 연결시키는 아까 얘기했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솔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가볼게요. 우리가 산 정상까지 올라가 보지 않으면 그 산 정상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개념 뭐 혹은 기출도 개념에 들어가는 개념 들어가는 어떤 거라고 본다면 어쨌든 우리가 개념과 기출을 공부했잖아. 근데 가끔 학생들이 있잖아. 개념 기출을 공부하고서 이러한 솔택 같은 심화 과정을 들어갈 때 굉장히 많이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 많이 틀리면 어떡하지? 내가 개념 기출이 돼서 춘식의 솔택을 듣고서 문제를 풀었더니 굉장히 많이 틀리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다시 개념 기출을 다시 보고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본인이 개념 기출이 정말 많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본인 스스로 느낄 거야. 그런 학생은 다시 개념을 봐야 되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개념 기출이 되어 있는데 문제풀이가 잘 안 된다. 그것은 개념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아직 우리가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솔택 나가면서 문제 많이 틀리는 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요. 알았지? 많이 틀리면 많이 배워가면 되는 거야. 중요한 것은 개념 기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발전은 없다. 그래서 지구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 개념 기출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화 문제풀이가 있잖아요. 그지? 뭐 엔제 같은 거.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있죠. 모의고사. 이렇게 우리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있잖아.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게 100% 돼야 일로 가고 이게 100% 돼야 일로 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알았지? 어느 정도 내가 개념이 됐어. 그러면 엔제를 풀어. 그 다음에 춘식이의 솔택을 들어. 그러면서 문제 많이 틀리면 어때? 거기서 또 알아가게 되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문제를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보고서 개념을 복습하기 때문에 그 전에 개념만 봤을 때하고는 같은 책을 갖다가 공부해도 보이는 내용이 달라진단 말이야. 알았지?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개념을 복습할 때 그렇지. 요 내용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 내용을 이렇게도 바꿔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볼 수가 있게 된다고. 그래야 진정으로 여러분들 개념 복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가지도 않고 개념만 주구장창 3번, 4번, 5번 이렇게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느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럼 여기 가서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야. 자, 모의고사 풀었지? 자, 모의고사에서 자, 풀고서
그 다음에 내가 틀린 것들이 좀 생겼어. 정리하고요. 다시 한번 또 개념 보는 거야. 어차피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학에서는요. 수능 볼 때까지 개념은 가지고 와야 되는 거라고. 알았지? 근데 개념만 계속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컬이 갔다가 다시 돌아가고 모의고사도 풀었다가 또 정리하고 이런 식의 과정으로 공부를 해야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우리가 지구학을 공부할 수가 있고요. 성적을 올릴 수가 있는 거라고. 선생님은 지구학을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서 자꾸 개념 기출이 지구학은 제일 중요해. 그 개념 기출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개념 기출만 똑바로 봐. 이건 옛날 얘기야.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돼요. 요즘에는 수능의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개념 기출을 본다고 해서 개념형의 문제만 나오지 않잖아. 그럼 우리가 문제풀이를 해보지 않으면 개념이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내가 배운 개념을 이해를 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추론이 되는가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무리 개념책만 보더라도 그 개념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내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안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쌤이 얘기한 것처럼 산 정상을 올라가 봐야 산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개념 기출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문제 많이 틀어도 괜찮으니까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 실력을 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자, OT 너무 길어지면 안 좋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우리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